치매가 낳은 비극입니다. 자, 이게 이 80대 아버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죠. 네, 대구에서 80대 아버지가 자고 있던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흉기로 살해를 했었는데요. 이 남성은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집을 나가서 파출소에서 발견되는 등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이제 아들이 걱정이 많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집 출입문을 본인이 외출할 때는 내부에서 열 수 없도록 잠그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들의 외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평소에 불만을 자주 표출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2019년 3월에 돌봄센터 상담 직원한테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을 죽이고 싶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불만이 커졌던 걸로 보입니다. 또 평소에 아내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4월에 노인 돌봄센터에서 귀가를 거부했는데 아들이 억지로 귀가를 하게 된 상황에서 아내와 아들한테 분노를 표했다고 하고요. 4월 2일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지난 4월 2일 오전 2시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이 80대 아버지가 흉기로 살해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랬겠죠. 이 집에 이 노 부부가 살고 있고 아들이 있고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당연히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인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서 신고를 하려고 달려갔을 거 아닙니까? 어디론가. 그렇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건데 이런 가해 행위가 이제 가해진 후에 아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이 피해자의 모친이죠.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범행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기 위해서 밖으로 일단 뛰쳐나가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또 아내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또 현장에 있었던 부서진 액자 테두리 조각으로 또 때리는 이런 일도 벌어졌죠.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이 살해된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사연이 저는 참 법적으로 이걸 꼭 어떻게 재단을 해야 될지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게 친아들이 아닌 건 맞습니다. 1980년경에 젖먹이일 때 아이를 데려와서 그럼 한 40년 전이네요. 근데 자기 아들로 출생 신고를 하고 정말 친부자지간처럼 지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 치매 증상이 좀 악화되면서 내 아들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와 함께 좀 폭력 현상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그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낮에 보호시설 맡기기가 싫어서 아들이 집에서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시설에 그냥 맡겼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지만 아들은 왜 그런 것보다는 내가 모시고 싶다라는 그런 심경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손 변호사님, 결국 그러니까 이 치매 아버지는 자꾸 나는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밖에 나가게 되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집에 계속 묶어놔야 되고 그 불만이 쌓여서 그냥 팡 터지게 된 거군요. 최근에 이 치매 관련된 범죄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만큼 치매도 늘고 있기 때문일 텐데 양상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보호자가 치매 환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런 간병하다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가 부모를. 네네. 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이제 돌볼 사람 없겠다. 내가 어디를 멀리 가야 되거나 또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내 손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네, 또 반대로 치매 환자가 보호자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공격도 2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첫 번째, 정말 치매 증세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공격 행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치매 관련된 치료, 간병, 간호, 부양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거나 정도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그런 갈등 때문에 분노가 쌓이고 이런 끔찍한 일로 결국은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형태든 이 치매 관련된 범죄는 이 가족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고 가족이 파괴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아, 교수님,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도 폭력성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매 증상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때리는 주변 사람을.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그 남편분이 이 치매로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냥 부인을 폭행을 하고 해서 정말 온 가족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약간 좀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핏 들고요. 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알츠하이머 병에서 이제 치매로 점점 증상이 심화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잘 못하는 이런 이제 증상으로부터 심화되면서 폭력성이 점점 심해진 케이스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면 꼭 정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폭력적이지 않던 사람도 뇌가 망가지면 조절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두엽의 기능 손상이 생기면 나중에 가서 폭력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예.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옛날 같으면은 뭐 합리적인 어떤 대응을 할 텐데 치매이기 때문에 뇌 기능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걸 조절을 못해서 억제가 안 돼가지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치매 약만 드실 게 아니고 사실은 정신과 약물을 함께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공격성을 좀 낮추는 약물 같은 것들을 함께 복용을 하시는 게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송 기자, 이 아버지, 80대 아버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나중에 좀 알게 됐대요? 근데 일단 본인은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대신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자신의 범행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내가 범행한 게 맞다면은 죽어야지라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변호인 측은 밝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재판부도 판단하기 참 괴로웠을 것 같은데 법원 판단 일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징역 2년 6개월의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폐륜적이고 어찌 보면 또 자기 배우자도 해쳤기 때문에 범행 방법도 잔인하다라고 했지만 이 81세잖아요. 81세에 치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의 장기간 수감 생활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게 법정에서도 아마 굉장히 고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신미약을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사람을 해쳤는데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치료까지도 받아라 치료 감호 보호 관찰도 5년을 추가했습니다. 자, 징역 2년 6개월의 치료 감호. 치료 감호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그와 병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징역 몇 년 선고하면서 치료 감호도 받아라 이러면 치료 감호를 먼저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중요한 건 재범을 막는 건데 그냥 이렇게 교도소 수용고실에 놓는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범죄의 원인이 질병이라면 그 부분을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국립법무병원이 있습니다. 이 치료감호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수님, 그 치매 가족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비슷한 좀 상황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신경과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치매에는 치매에 해당하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혹시 피해 망상 같은 게 생기고 그래서 약간 폭력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가족들을 폭행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 빈도가 점점 참기 어려워진다 하면 꼭 정신과를 모시고 가세요. 그래서 정신과 약 중에 피해 망상을 줄이는 그런 약물들을 좀 복용하고 신경 안정제 같은 것들도 가능하면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물을 복용을 시키게 되면 그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폭력적인 이런 난동을 피는 이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그 정신과 약으로 좀 상당히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신과 약물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